자녀에게 1억 증여하고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저희 영상 댓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놓았다 하더라도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현금 인출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돈을 싹 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고액의 현금 인출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금융재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현금 인출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의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된다는 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구체적인 인출 목적 등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자녀에게 편법 증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종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본인의 재산을 줄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면 내 재산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니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재산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없어지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7천 원, 부부 가구 27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매달 차감되어 0원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재산으로 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해도 내 재산에서 1억이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독 가구라면 1억 원에서 자연적 소비 금액 221만 7천 원이 매달 줄어들어 45개월 이후에야 증여재산 1억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1억 원에서 자연적 소비분 270만 원씩이 매달 줄어들어 37개월 이후에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는 여러모로 잘 따져보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자녀 명의의 집에 살기입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서 자녀 집에 거주하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녀 명의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무료 임차 소득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이고 그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를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의 소득으로 포함시키는데요. 자녀의 집에 함께 살아서 줄어든 월세만큼을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일 경우 무료 임차 소득 39만 원, 8억 원일 경우 52만 원, 10억 원일 경우 6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녀의 집 시가 표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건 네 번째, 명의대여입니다. 자녀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자녀가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 때 공동 명의로 하시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일정 부분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할 경우 99%의 지분을 보유하든 1%의 지분을 보유하든 차량가액 전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부모님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동차든 사업이든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것 다섯 번째, 집 팔고 전세 가기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자가를 소유하셨을 때보다 전셋집에 거주할 때가 불리합니다. 먼저 집을 소유하셨을 경우 그 집의 매매가가 재산으로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시세보다 약 20에서 50% 낮게 책정됩니다. 매매가가 6억 원의 집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약 3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 매매가가 3억 원 정도의 집이라면 약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5%만 공제됩니다. 만약 3억 원 전세에 사신다고 하면 3억에서 5% 공제한 2억 8천5백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얼마짜리 집을 팔고 얼마짜리 전세로 가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를 가시는 것은 기초연금에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필요하시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의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해 잘 준비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